안녕하세요. 맘뚱 대표입니다. 지금 동아리 활동, 뭐 정규 동아리도 있고 자율 동아리 활동도 있죠. 근데 자율 동아리 활동이 빈칸팜을 3사다 보니까 아들이 좀 모르고 정규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의 목적은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전공 적합성에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융합형 인재라는 것을 반드시 동아리 활동에 드러나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동아리 활동 아이들 기록을 가지고 오면 예전에 뭐 자율 동아리까지 막 동아리를 천자 쓸 때 그때도 보면 전부 다 자기 전공과 관련된 활동만 써오거든요. 그런데 물론 전공과 관련 활동도 해야 되지만 반면에 여러분들이 융합형 인재라는 점도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사항들이 무엇일까요? 제가 방송하면서 자율활동에서 드러나야 할 사항들, 진로활동에서 드러나야 할 사항들, 그다음 과세특에서 드러나야 되는 사항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동아리 활동에서 드러나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그 동아리에 가입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한 동아리 활동을 임팩트 있게 드러나야 합니다. 약간 그러니까는 팩트를 임팩트 있게 정도 약간 좀 그런 점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점들이 드러나는지 메모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로 전공 적합성에 드러나야 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도 드러나야 되고요. 협업 능력도 드러나야 되고 인성과 리더십과 참여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여러분들 전공 적합성이 드러나니까 과세특과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과세특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과세특이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진로,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과 그다음에 과세특 이 네 개가 일관적으로 연계돼야지만 대학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그랬었죠. 마찬가지예요. 동아리 활동 역시도 과세특과도 아주 밀접히 연계가 돼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드러날 사항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또 이 점도 저는 아이들에게 드러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공 적합 이걸 다 드러내고 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공 적합성도 드러나고요. 융합형 인재형도 드러나면서 삶의 가치관도 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약간 언급하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 거고요. 여러분들의 정말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단지 자기 전공과 융합형 인재로서의 능력만 갖췄다라고 나온다면 약간 좀 식상하죠.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학과를 가서 어떤 직업을 가졌다라면 그 직업에 맞는 어떤 삶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가치관의 변화도 느꼈다라는 점을 들어간다면 전공 적합성은 더 우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었죠. 고려대학교에서 서류 평가할 때 학생의 이제 계속 발전 가능성을 보는데 과연 이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볼까라고 하는데 당연히 전공 적합성에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뭐 과목의 우수성이라든지 학과 명량 물론 보는데 또 뭣도 본다고 그랬었죠. 행동 특성에서 그 학과에 적합한 인성을 갖췄는지도 평가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동아리 활동도 전공 적합성, 즉 여러분의 진로를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희망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건데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인성이라든지 삶의 가치관도 같이 변화가 됐다라고 하면 정말 완벽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재는 어떤 소재가 있을까? 내 소재로서는 뭐 동아리에서 열성적인 활동을 하는 결과물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우수한 학업 능력으로 인한 그 결과물의 사례들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교과서 속에서 다양한 전공 내용을 활용해서 주제를 정하고요. 전공 적합성을 이어지는 소재들도 줘. 왜냐하면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으로도 학업 능력을 보여주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학업 능력 어떻게 보여주면 좋겠죠? 수업을 하다가 어떤 교과서 속에서 어떤 뭐가 궁금해요. 더구나 자기 전공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주제를 잡고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전공 적합성도 이어지고 그 활동을 통해서 그 과목에서 성적이 학업 신장으로 연결됐다 그러면 너무 땡큐한 학생이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동아리 활동에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 어떤 동아리에 왜 가입했는지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팀이 아니고 무엇을 했는지 쓰셔야 돼요. 뭐 최근에 어떤 학생 그 상담했는데 또 동아리 활동에서 뭐 했어? 그러니까 그냥 특별히 한 건 없고요. 그냥 뭐 이거 하자 그러면 따라갔어. 이거 하자면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동아리 활동은 솔직히 자기 주도적인 게 좀 과감하게 좀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물이 무엇이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까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삶의 가치관의 변화도 드러나면 더 유리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요. 교과 수업의 연장성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뭐 정치행정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뭐 어떤 동아리 어떤 거기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수업의 연장선에서 교과 수업을 보완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활동이라면 강한 목적성을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심하게 확장시켜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거 정말 유리합니다. 그럼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전공 적합성도 있지만 학업 능력까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수업의 연장으로서 교과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심화시켰다. 정말 이것은 좋은 동아리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있습니다. 동아리는 이제 진로가 바뀌면 동아리가 바뀔 수가 있겠죠. 갑자기 자기가 이거 갖다가 자기 이쪽 학과를 가면 동아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일단 동아리, 특히 자율 동아리와 정규 동아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상당히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대학교 입학했을 때 보면은 동아리가 한결같은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갔고 소신 상향을 합격을 했어요. 그 이유가 말 그대로 뭐냐면 동아리가 같은 동아리를 정규 동아리든 자율 동아리는 1학년, 3학년 똑같이 계속 그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이 심화적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그 동아리를 계속했는데 자기가 1학년 때 이 정도 뭐 한 그 중학교 수준의 동아리 활동 결과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2학년 때 중학교 수준 동아리 결과물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과서 수준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는 동아리 결과물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수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3학년들은 마찬가지로 더 수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아리 활동이 1학년, 2학년, 3학년을 꾸준하게 연계될 때 꾸준함을 강조할 때 여러분들의 심화적인 결과물도 있지만 또한 여러분들의 그 지원 학과에 관한 몰입도까지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결 같기를 바랍니다. 동아리 활동, 엊그저께 한 학생의 동아리 활동 기록을 좀 가지고 와서 좀 첨삭 좀 해달라고 여기서 좀 부족한 게 무엇이냐고 그래서 그 학생의 전공과 관련해서 첨삭하고 바꾸고 그다음 구체적인 활동을 살려서 이제 그 전공 이제 살려줬는데 지금 여러분들 좀 고3, 고2들 중에 지금 현재 생활기록 학교 선생님 보여주시면서 종종 뭐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학생들 있으실 겁니다.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참조하시고 기록이 끝난 학생이라면 올해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작년보다 더 어떻게 심화적인 결과물로 인해서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학업 역량이라든지 또한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점들을 어떻게 드러낼지 미리 계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